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준비에 급급하다 보니 사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40, 50대 남성들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한 보험 준비도 간과하기 어려운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왜 필요한지 또 가입 전에 어떤 점 살펴보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보험 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sentv.co.kr로 문의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보험 관련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환 팀장께서 종신보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유용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플래너 김영환 팀장입니다. 종종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유명인들의 조기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주변에서 지인들에게도 젊은 나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조기 사망 소식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기 사망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모든 사람은 무병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조기 사망에 이르는 일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 가장의 부재, 남은 가족들에게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들 혹은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연령별 사망자 수와 거기에 따른 성비인데요. 보시다시피 40대, 50대, 60대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2배 이상 혹은 3배 가까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자분들이 아직도 여성분들보다는 운전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운수사고에서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잦은 음주와 흡연,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 등 좀 많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외벌이 가정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이 아직도 남성들이 주소득원이기 때문에 이런 가장의 부재 시에 이런 이 가장들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한다면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요.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영유아기인 1세부터 9세까지 그리고 40대 이상 전부는 악성 신생물,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이 좀 절대적인 비중으로 사망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운수사고, 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뇌혈관이라든지 심장질환,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의한 사망보다는 확률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확률적으로 상해 쪽보다는 질병 쪽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성별 사망 원인 순위를 알아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이 남성과 여성 모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남성분들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반대로 여성분들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이 그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남성과 여성의
사망 원인이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는데 특별한 점은 이제 간질환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분들은 잦은 음주로 인해 간질환으로 발병을 하셔서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노인성 질병으로 60세에서 65세 이상 이런 분들에게 많이 발병을 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40대, 50대, 심지어 30대까지도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하는 추세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이제 무병장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단은 뭐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나에게 혹은 나의 배우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자녀 한 명당 양육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녀 1인당 양육 비용이 3억 이상이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취업난으로 인해서 대학 졸업 이후에도 양육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현저하게 기간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양육비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만일 이 금액들을 지원하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부재 시해가 됐을 때에는 이 금액들을 한 명의 부모가 양육과 병행하면서 이 금액들을 지원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종신보험을 혹은 부모 개개인마다 종신보험을 가입해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고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조금 치부해버리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으로 이런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혹은 종종 내 자녀가 내가 없었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을 중간중간 생각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적립금액에 조금 적립되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뭐 학자금을 준비한다든지 자녀 앞으로 저축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일단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시기 쉽게끔 안내를 좀 드리면 이제 각각의 시청자님들께서 판단 후에 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본질적인 문제인 적은 금액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남은 가족들에게 비교적 목돈을 지급해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경제적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그만큼 장점이 있는 만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끔 준비를 해놔야 하므로 일단은 저축이나 일반적으로 학자금 보험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립 속도가 현저하게 더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학자금으로 이 금액들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에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납입한 기납입 보험료 정도만을 돌려받는 게 전부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크게 안겨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되는 금액이 종신보험보다는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정말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적립시키는 데에는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비슷한 금액으로 월 30만 원 20년 납입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 A사 기준으로 10년 시점에 1,000만 원 정도, 20년 시점에 3,000만 원가량, 그리고 30년 시점에 5천만 원가량의 적립금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자금 쪽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적립액이 조금 더 빠른 학자금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려가 되신다고 한다면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조금 더 나에게 적합한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일들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든 상황을 떠넘기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인데요. 어떤 방식이 됐던지 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남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 이외에 경제적 고통까지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라이프 플랜 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유용한 이야기 들려주신 김영환 팀장과 함께 리치플래너 이세민 팀장도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도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이라던가 설계 팁 같은 것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돈을 버는 사람은,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프거나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참 씁쓸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이 살아가는데 가장의 부재가 결정이 됐을 땐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엄마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에 대한 원활한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아이 같은 경우는 원활한 유년 생활을 보내기는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에게 종신보험이란 어쩌면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보다도 사고가 났을 때 더 가정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고액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기보다는 단돈 몇만 원이면 정기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몇억, 몇십억 이렇게 준비하시라는 게 아니고 가장의 부재 시 가족의 최소 생계비 정도, 몇천만 원 정도씩이라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마 나한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갖기에는 일이 발생이 되면 가정의 파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같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신가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을 했는데 네. 그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대형 회사일수록 나중에 보험금을 받기가 좀 까다롭다고 해가지고 네. 그게 맞는가 해서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이거 어느 보험사 건데요? 삼성생명이요. 삼성생명이시고 보험명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그러시군요. 언제 가입하신 거세요?
그 2015년 6월 저번 달에 가입했죠. 아, 저번 달이시고. 예, 결혼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5만 4천 원이요. 15만 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세민 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팀장님 종신보험 진단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대형사의 상품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장을 잘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예, 예. 네, 하셨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뭐 큰 회사일수록 보장이 안 된다, 뭐 보험금 받기가 어렵다라고 그런 부분은 좀 상대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네, 사실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명이나 수술명, 뭐 질병 코드 같은 것들이 정확히만 기입이 돼 있으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때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일부 회사에서 어떤 회사는 대장 전마감이 일반암으로 진단자금이 나가는 회사가 있는 반면엔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서 진단자금이 좀 적게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예. 또한 이제 뭐 내가 가입한 상품에 뭐 뇌출혈 특약이 예를 들어서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하면 뇌출혈이 보장이 되는 부분이 뇌혈관의 특약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적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장이 제한이 되는 경우들은 있으실 텐데, 상품 자체에서 내가 가입한 회사가 크기 때문에 뭐 보험금이 잘 안 나올 거다. 또한 뭐 어떤 회사들은 잘 나온다더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입하신 상품이 보니까 그 예. 종신보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뭐 특약으로 뭐 암진단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하셨을 텐데, 예. 그래서 암진단비나 이런 것들은 얼마씩 들어가 있으신 거세요?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2천만 원 들어가 있으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지금 가입 시점으로 두고 봤을 때는 예. 갱신형 특약으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이제 증권에서는 이제 뭐 3년 만기, 3년 갱신 이렇게 나와 있으실 텐데, 예, 예.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대형사라서 보험금이 적거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문제보다는 갱신형 특약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부담이 훨씬 더 큰 요지가 발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가입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상품은 해지하시고, 비갱신형 되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뭐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예, 예.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해소 좀 되셨나요? 예, 예.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 문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445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실손 보험만 가지고 있는데 통합보험도 가입하고 싶어서요.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세민 팀장님, 통합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통합보험은 굉장히 유의할 점이 많은 상품들 중에 한 군데인데요. 자, 예를 들면 통합보험,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가입 시 그러니까 이제 살펴보셔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면 한 뭐 2시간, 3시간도 사실은 더 걸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을 하실 때에는 그 보험 상품의 이름만 정확하게 보셔도 이제 손실되는 부분은 거의 적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나는 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혹은 내 연금을 위해서 가입한 상품인데 상품 이름을 들어보면은 뭐 변액종신보험 이렇게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자, 이름을 보면 변액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종신은 사망보장에 대한 이제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애초에 가입하시려고 하셨던 연금 재원 마련 목적이랑은 전혀 틀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우리 가정에 적당한 수준인지 뭐 1, 2년 내시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셨을 때 보험료 부담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가입하시는 상품의 보장 내용이 내가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한 보장이 큰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나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재해 쪽으로 보장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가입 당시엔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 상품 이름만 정확히 숙지하셔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네. 있으신가요? CI 종신보험이랑 네. 그냥 종신보험이 다른 상품인지 좀 그게 궁금해서요. 궁금하신 거군요. 네. 네, 지금 혹시 들고 계신 보험은 있으신가요? 네. 어떤 상품인가요? 지금 삼성생명 나이에 딱 맞는 CI 보험 들고 있거든요. 지금 CI 보험 들고 계시네요. 네. 이거 언제 가입하신 건가요? 이게 6월 달이요. 6월 달이시고. 네, 저번 달. 네. 네. 이거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 13만 6천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3만 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 김영환 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팀장님, CI 보험과 종신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좀 잘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I 보험하고 종신보험이 서로 다른 상품인지 문의 주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일단 몇 가지 질문 통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 현재 가지고 계신 상품이 통합 CI 보험의 특약들을 조금 설정을 하고 계신 형태이신 것 같아요. 네. 삼성생명의 나이에 딱 맞는 통합 CI 보험이라고 해주셨는데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뭐 종신보험을 유지 중이셨던 건가요? 네, 기존에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아는 분 소개로 만난 분한테 종신보험을 죽어서 나오는 거니까 CI 보험으로 병 걸리면 진단비 먼저 받는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바꾸게 됐어요. 네. 일단 그 문의 주신 부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신보험하고 이번에 준비하신 통합 CI 보험하고는 비슷한 부분도 물론 있으세요. 근데 엄연히 따지자고 한다면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특약들이 어떻게 조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추후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계약 자체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기존에 시청자님께서 유지 중이셨던 종신보험은 안내 받으신 것처럼 사망을 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가입해놓은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인분의 소개를 통해서 이번에 준비해주신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입 금액의 50%라든지 80% 이런 형태로 뭐 먼저 선지급을 좀 한 후에 그 다음에 사후에 남은 비용들을 마저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괜히 바꾼 건 아니에요? 뭐가 좋냐고 네. 말씀을 하시면 일단 둘 다 좋습니다. 예, 근데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상품을 좀 준비했느냐 이게 조금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CI 보험보다는 그 비교적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납입을 하면서 이제 그 라이프 플랜 A 앞 시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주소득원의 부재시를 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I 보험은 이제 중대한 암이라든지 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 죽어서 나오는 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먼저 진단 자금을 끌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냥 일반 사망이 아니라 질병이 걸리시고 나서 사망을 했을 때에는 좀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했을 경우에만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질병으로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따른 질병 분류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현재 조금 그 생각하시는 게 어떤 형태이신지 먼저 목적을 좀 잘 알고 유지를 해나가시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쁜 상품은 아닌 거. 나쁜 상품은 없고요. 일단 그 어떤 분한테는 가장 필요한 상품이 어떤 분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만약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방송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종신보험은 사망했을 때 보장을 받는 거고 CI보험은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선 지급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네. 두 보험 장단점 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문자 들어온 것도 하나 확인해 볼게요. 790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녀 대학 자금 용도로 자금을 조금씩 모으려고 하는데요. 은행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학자금 보험이 있던데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예. 은행 적금이 나을까요? 학자금 보험이 나을까요? 예. 뭐 각각의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제가 좀 안내를 드리면 현재 자녀분의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자녀분의 나이가 조금 어리다는 가정으로 장기간 동안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은행 적금으로 모으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초저금리 시대기는 하지만 뭐 중도에 해지를 한다든지 뭐 특별히 자금을 사용해야 할 때 원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 안정적으로 굴리셔서 목돈을 만드시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은 또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을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로 내가 어떤 좀 이득을 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자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별로 조금씩 상품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필요 시점에 필요한 비용들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금씩 케어를 해주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게다가 이제 이자에 이자를 또 더해주는 이자 적용 방식인 복리 이자로 좀 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초반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도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해지했을 때에는 납입한 원금 정도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의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비교적 내가 납입하는 데 무리가 없을 만한 적은 금액으로 장기간 유지해 나가는 형태가 가장 학자금을 모으시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은행 적금과 학자금 보험 각각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수업한다 전에 유니버설. 네. 통합 종신이요. 이거 어느 보험사 상품이신가요? 이 동양생명. 동양생명이요? 네네. 언제 가입하신 거세요? 2010년 7월이요. 네.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12만 7천 원 정도요. 12만 원 정도요? 네네. 이거 관련해서 어떤 점 궁금하신 건가요? 암 진단비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추가하는 게 좋은지. 보험을 추가하고 싶으신 거세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세민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팀장님, 암보험 추가하는 게 좋을지 잘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네네. 네, 암 진단비가 특이하게 얼마 들어가 있으신 거세요? 한 2천만 원 정도요. 2천만 원이시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암 진단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 있으신데, 네. 보험 상품은 주계약에 따라서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주계약이 5천일 경우엔 뭐 특약이 2,500까지, 2,000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입하실 때 암진단 비용을 조금 더 올리고 싶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제약들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요즘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약 한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나 간암 뭐 이런 것들이 3,300에서 5,400만 원 정도의 평균적인 치료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즉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협소한 편이세요. 네. 그래서 가입하시고 있으신 동양생명의 상품에 중도 부과를 하기에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중도 부과가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힘드실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암보험을 새로 추가로 가입을 하시던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가입하시는 부분들도 사실 이제 보험료를 갱신형으로 내실지 비갱신형으로 내실지에 따라서 보험료도 굉장히 조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암, 소외암, 기타 피부암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좀 더 폭넓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마다 암 진단이 됐을 때 일반암으로 구분되는지 소외암으로 구분되는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꼼꼼히 조금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챙기신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암 진단비를 그렇게 많이 고액암 1억 1억 5천 이렇게 나오시게 하시기보다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 사이만 준비를 하셔도 그 평균 치료비 비용보다는 훨씬 더 높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내외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설명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잘 해소되셨나요? 네네. 네, 한 3천에서 5천 정도로 준비하시는 거 좋겠다고 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문자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50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력 때문에 암 진단금을 추가하고 싶은데 추가 보장이 될까요? 팀장님, 이거 추가 보장이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보험 상품들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보험금들이 각각의 상품에서 진단자금이 중복 보장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중복 보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실제로 이제 내가 사용한 입원비라든지 통원비, 약제비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회사들이 실손의료비 상품의 지금 존재 여부를 좀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옛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 자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고객님들을 만나보게 되면 중복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시면서 실제로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혜택은 한 군데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복 보장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좀 잡으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해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 질문 내용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보다 유의하셔서 보셔야 할 점은 각 회사별로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암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장전망내암이 소외감으로 빠져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험료는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면서 보장의 크기는 어떤 사람은 크게 받고 어떤 사람은 작게 받는 이런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거 중복 보장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소외감으로 분류된 보험사 상품들이 있으니까 잘 따져보고 가입하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문자 하나 더 확인해보고 갈게요. 054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연금보험이 내년이면 만기입니다. 연금 개시를 어떻게 하나요?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연금을 넣고 있지만 저는 아직 만기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굉장히 좀 진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연금 같은 경우는 개시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신형 연금이 있을 거고요. 또한 10년, 20년, 30년처럼 이렇게 기간을 확정을 해두고 그 기간 동안만 받으실 수 있는 연금도 있을 거고요. 상속형 연금이라 그래서 이자만 받고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연금 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지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가정의 재정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또한 그 일이 종료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으로 이제 개시가 되실 텐데, 국민연금을 개시하셨을 때 자금들까지 계산을 해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자금을 합친 다음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 연금을 개시를 하시면 초반에는 해외여행도 가시고 뭐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소 생활비 정도 수준의 연금만 있어도 생활이 가능하신 정도까지 이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개시 시점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개시하셨을 때 받으시는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부족분만큼의 개인연금을 개시를 하신 다음에 금액을 합산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다 생각이 됩니다. 네, 연금 개시 시점을 정하고 개시하신 뒤에 가정의 재정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이에 맞춰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상담도 한번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제가 저번 달쯤에 보험, 종신보험을 하나 들었거든요. 네. 자녀 이제 교육자금 좀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교육자금으로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번 6월에 한번 들었는데 그 종류가 교육비 받는 병액 통합종신보험? 네. 네, 이거를 들었어요. 이거 지금 이제 아는 지인은 추천받고 제가 가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괜찮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요. 이 변액종신 어느 보험사 건가요? 이게 하나생명이에요. 하나생명이시고요. 가입은 언제 한 거세요? 저번 달에 6월이요. 저번 달에 하셨고 매달 납부 금액은요? 이게 지금 12만 7천 원씩 나가요. 12만 원 정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세민 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팀장님이 자녀 교육자금 때문에 가입했다고 하시는데요. 네. 잘 가입한 건지 들어주시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걸 내가 자녀 교육용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제대로 가입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조금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상품 이름만 봤을 때는 일단 해지를 하시는 게, 잘못 가입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 가입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는 내가 경제 활동을 계속 하면서 우리 아이의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준비를 하셨을 거라면 학자금 저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근무를 하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가장에 부재가 생겼을 때 발생되는 아이의 학자금의 걱정이시면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시청자님께서 걱정이신 부분은, 내가 이제 계속 근무를 하겠지만 교육비 상승률도 워낙 높고 대학교 등록금도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려고 하셨던 건지, 아니면, 내가 근무하다가 사고나 뭐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없을 때 우리 아이의 학자금을 조금 책임지고 싶으셔서 준비를 하신 건지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자녀 교육자금 때문에 가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무하시다가, 이제 돈을 계속 모으시기는 하겠지만, 필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축보험을 준비를 해서 학자금을 모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입하신 상품은, 가장에 부재가 생겼을 때, 자녀의 학자금을 책임지는 보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저축형 보험보다도 굉장히 조금 많이 차감이 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업비가 많이 차감된다는 거는 그만큼 저축액이 줄어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내용만 봐도 시청자님께서 원래 가입하시려고 하셨던 목적과는 조금 맞지가 않으시잖아요. 네네. 해서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약들을 만약에 넣으셨다라고 하면 지금 뭐 가입 시점이나 회사 상품으로 봤을 때는 뭐 암 진단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갱신형이실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갱신형으로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는 해지를 하시고 새로, 그러니까 저축만 되는 그런 자녀 학자금 보험으로
저축보험으로 그러면. 그렇죠. 예. 저축만 되는 저축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또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예. 그래도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요거, 뭐 청약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제대로 된 저축보험으로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보험 해지도 좀 고려해보시고요. 예. 예, 저축보험 쪽으로 좀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보험료가 네. 약간 부담돼가지고 이제 방법 없을까 해가지고 전화했거든요. 아, 보험료가 부담되세요? 네. 보험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요? 보험명이요. 아, 보험명이요? 네. 프리스타일 통합 CI 보험이요, 동양생명 거. 아, 동양생명 거고, 언제 가입하신 거세요? 가입일이 2011년 9월이거든요. 아,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183,300원 내고 있어요. 18만원 정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김영환 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팀장님,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고 하시는데요. 절감할 방법은 없을까요? 예.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료가 지금 부담돼서 걱정이라고 문의 주셨는데 현재 동양생명 프리스타일 통합 CI 보험 유지 중이신데 보장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가입도 하고 해지를 좀 반복하다 보니까 이번에 가입할 때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했거든요. 근데 가입하고 나니까 약간 이제 둘째도 태어나고 해서 이제 지출 좀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들어서 이렇게 전화했거든요. 예. 일단 시청자님께서 고민이신 부분이 보장은 내가 이번에는 꼼꼼히 좀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으나 보험료가 부담이 많이 되신다. 지금 이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방안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보험을 해지도 해보고 가입도 해보시고 하셔서 이제 보험료 납입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해지해버리시면 납입한 지금 보험료도 못 돌려받으시고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또 내가 필요에 의해서 보험을 다시 가입하려고 했을 때에는 기존에 받았던 그 보험 혜택을, 보장 혜택을 그대로 받으려면 이미 나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다시 더 올라가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시는 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도 다들 경험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험이라는 상품은 사실은 가입보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청자님이 고민 해결 방안을 안내를 드리면 일단 대부분 회사들이 CI 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를 의무 납입 기간으로 좀 책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월 대체 보험료, 이제 보험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금액만을 납입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월대체 보험료만 납입을 하시다가 다시 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시면 기존에 납입하던 금액들을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한 월대체 보험료요. 네네. 그거 지금 저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능하신 거죠. 현재 4년 정도가 되셨으니까 지금 그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면 그 정도만 내면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의무 납입 기간이 지금 지나셨기 때문에 월대체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건 가능하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대체 보험료만을 계속 꾸준히 내시는 거는 불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는 한데 현재 적립돼 있는 지금 시청자님의 적립 금액에서 월대체 보험료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월대체 보험료가 납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적립된 금액이 마지막까지 소멸됐을 때에는 더 이상 월대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실효가 된다든지 해지가 돼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둘째가 태어나서 조금 힘든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오셨을 때에는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만큼 납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도 내가 장기간 동안 조금 힘들 것 같다. 장기간 동안은 내가 이 금액을 납입할 수 지금 말씀해주신 1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납입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신다면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감액이라고 해서 부분 해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신보험으로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이 1억으로 나는 가입을 했지만
내가 이 부분을 좀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을 뭐 7천만 원이면 7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줄이셔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도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일단 감액을 하시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감액을 하실 때 좀 유의하실 점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이제 그 주계약, 뭐 사망보험금이나 CI보험에 대한 주계약 대비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 주계약을 감액을 했을 때에는 그 특약들도 같이 해지가 돼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를 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예, 대충 다 이해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고민 상담 해소 좀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됐어요. 네, 보험료 절감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77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에 설계사들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것인지 또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건가요? 팀장님, 상담 좀 해주시죠. 예, 그렇죠. 그 리모델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올바르게 했을 때는 보장 범위도 늘리고 보험료도 줄어들고 뭐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조금 잘못된 방법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피해 아닌 피해를 굉장히 조금 많이 입는 그러한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자, 예를 들면 과거에 실비보험이 한도가 3천만 원에 3년 갱신이었고 그 후로 몇 년 뒤에 나온 실비보험은 의료비가 그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도가 5천으로 늘어났지만 갱신되는 폭은 동일하게 3년 동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실비보험은 갱신형이고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맞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 보장의 한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바른 리모델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잘못된 리모델링들도 굉장히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들었던 암보험들이 갱신형 보험도 아니면서 갑상선암이라든지 대장점막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암으로 진단자금이 나오는 상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진 요즘에 나오는 암보험으로 잘못 리모델링을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실 때에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을 때 보장을 받을 때와 새로 바꿨을 때의 보장의 범위를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가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축형 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가입하셨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최저보증 이율이 굉장히 조금 높은 상품들을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 요즘에는 기준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공시율도 낮아지고 최저보증 이율도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입기간을 줄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투자형 상품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이유들로 잘못 리모델링을 했을 땐 굉장히 높은 최저보증 이율 상품을 해지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축형 보험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실 때 내가 가입했던 상품의 최저보증 이율이라든지 상품의 기능적인 측면과 새로 가입하실 상품의 이율과 기능적인 측면을 비교해 보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거 리모델링 하기 전과 후에 보장 범위 잘 비교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